네,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계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락했다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점심시간 직전이었는데요. 곧바로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이 업비트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은 어제 오전 11시 55분에 4,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10분 뒤에 4,300만 원대로 밀렸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3% 넘게 하락을 했던 거고요. 가장 낮은 저점은 4,20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급반등을 했는데요. 7% 넘게 오르면서 지금은 4,700만 원 선에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에 기록했던 11월 달에 거의 8천만 원을 넘었었는데 이 사상 최고가와 비교를 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2017년 말에서 18년 초까지 엄청나게 폭락했던 시기, 이때를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 혹한기가 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비트코인을 좀 지지하는 분들은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이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정의를 해왔는데요. 또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요. 최근에 세계 증시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급반등했던 것도요. 나스닥이 반등했던 것과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크립토 윈터가 아무래도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로 유명한 비탈릭 부테린은요, 최근에 외신 인터뷰에서 이 암호화폐에 깊이 파고든 사람들은 크립토 윈터를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떤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실제로 시장이 과열되면 단기 수익만 쫓는 이런 코인 프로젝트들이 쏟아지게 마련인데 이게 좀 걸러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비트코인 4년 주기를 근거로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글로벌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후오비의 공동 창업자인 두 주인이 CNBC 인터뷰에서 꺼낸 얘기인데요. 네. 이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격 사이클이 반복됐다고 보면 2, 3년 안에는 강세장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두 주인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대략 4년 주기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반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반감기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이 다음 반감기는 2024년에 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후에나 가격이 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나 코로나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반감기 주기를 그래도 감안을 한다면 지금은 하락장의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코인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런 업계 유명인사들 전망에도 한 번씩 눈길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싸이월드 코인, 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이 이 싸이월드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이 코인 이름은 싸이클럽이라는 건데요. 코인 시장에서는 일명 싸이월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가격이 좀 말도 안 되게 들썩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한때 400원대까지 치솟았었는데 요즘은 30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싸이클럽이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인 빗썸이 싸이클럽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싸이월드 운영업체와 이 싸이클럽 재단의 제휴사 사이에 벌어진 좀 법적 분쟁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인 상태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태와 좀 다르게 통일된 규정이 없고요. 그냥 거래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종목을 일단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네. 이후에 재단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제를 하고 그렇지가 않으면 거래 지원 종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장 폐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무조건 상패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상패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주식 상패와는 다르게 코인 상패는 이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번 일을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싸이월드 코인이 지금 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 빗썸에만 지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일명가 김치코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코인 거래할 때 그래서 더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김치코인 중에서도 특정 거래소에 너무 과도하게 거래량이 집중된 코인이랄지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 거래의 대금 규모가 너무 큰 종목 이런 것들은 좀 불공정 행위에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 경제학 교수님들의 분석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싸이클럽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코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통 코인에 투자할 때는 이 백서에 적혀 있는 사업 계획이랄지 코인의 소유 구조, 향후의 유통량 계획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요. 사실 백서를 안 읽고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고요. 또 이 마이너 알트코인 중에서는 백서에 써놓은 얘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 토종 코인 중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이너 코인들을 거래하실 때는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다면 아예 투자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가상자산 얘기도 좀 해보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요즘 뭐 NFT 시장 주도권을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 1등 업체인 업비트가 작년 가을에 NFT 마켓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을 NFT로 구현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야심찬 서비스 구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또 2위 업체인 빗썸도 NFT 거래소를 개발하고 있고요. 코인원과 코빗도 자체 NFT 거래소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NFT 시장에서 주로 디지털 예술 작품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업계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에는 거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이 NFT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청사진을 내놓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명품 시계나 와인, 또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것들도 NFT로 잘게 쪼개서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NFT 관련 소식은 사실 요즘 좀 눈에 많이 띄고 있기는 합니다. 뭐 제 주변에서도 뭐 SNS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림이나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뭐 NFT 시장에 내놓는 분들도 저는 몇 번 봤는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아직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소들이 NFT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아직은 너무나 초기 단계인 시장이기는 한데요.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코인에 버금가는 뭐 상당한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NFT 마켓들은 판매 수수료가 5%에서 20%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코인 거래 수수료는 0.04, 0.025% 뭐 이 정도기 때문에 훨씬 더 알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국에서도 NFT
NFT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다는 통계 수시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세계 NFT 거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오픈시의 경우를 보면 지난달 거래액이 58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기록해서요.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산, 가상자산 관련한 인수합병 규모가 지난해에 550억 달러를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이 암호화폐 가격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산업 생태계를 선점을 하기 위한 이런 투자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해외 컨설팅 업체 PwC가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NFT 등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관련 M&A 규모가 1년 전보다 4,800%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네. 2019년에 5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재작년에 11억 달러, 또 작년에는 550억 달러 이렇게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이 과거에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서 M&A가 집중이 됐었다면 예.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라든지 솔루션, 채굴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산업이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